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디님 지금 20대 중반 대학원생인데요. 인터넷 글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배우자로서 무조건 걸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30 넘었는데도 돈을 못 모은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 이혼 가정이나 편부편모한 사람도 배우자로서 최악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도 무조건 걸러라. 부모 욕하면서 배운다고 맞고 자란 사람도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도 결혼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결혼하면 안 된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대리님은 주변 친구분들 거의 다 결혼을 하셨을 테니 혹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보거나 듣거나 겪은 주변인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댓글 남겨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도 결혼 못한 분들도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내용은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사람은 무조건 걸러라라는 말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배우게 되지만은 안 좋은 것도 배우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다면 자식에게도 그런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건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연자분이 유년 시절에 아버지에게 학대당해서 아버지가 죽일 듯이 미운 감정이 드는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마음껏 증오하고 미워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영상에서 제 중학교 동창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하루가 멀다 않고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애였고 실제로 같이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그 친구 아버지가 오락실로 와서 의자로 내려 찍는 걸 보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지옥 같은 집안에서 자라왔던 친구였는데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던 친구였어요. 근데 참 대견하게도 이 친구는 잘 컸어요. 정말 집에서 그렇게 맞고 다니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고 그늘이 없던 친구였고 공고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부천에 아파트도 구입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아서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냥 아주 애들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요. 정말 애들 이뻐하고 자상한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똑같은 두 사람이라고 해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자랐을 때 그걸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극복을 못한 분이 있는 그런 차이. 가정폭력도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 애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간도 있을 거고 자기는 맞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아이만큼은 안 때리고 귀하게 키우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도 자기 자식한테는 폭력을 쓰는 태생 자체가 인간 쓰레기인 애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요, 그 사람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술에 취했을 때나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것을 억누르는 분인지, 그러니까 못 참고 주먹부터 나가고 물건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인지 평상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지 저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했으니까 배우자로서 믿고 거른다 그런 생각이 아예 박혀버리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정폭력에서 자란 사람을 거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는가를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이혼 가정이나 편부편모한 사람도 배우자로서 최악이다. 이거는 저도 가끔씩 들은 이야기는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결핍이 있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서 좋지 않다. 또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들 또한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조금만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살면서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이건 제가 역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주변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결혼할 배우자로서 하자가 있는 분들이던가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저만큼은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결혼에 하자가 있을 만큼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막상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동창들부터 해서 사회에서 알게 된 분들 중에서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밝고 그늘진 구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혼 가정이나 편부편모한 사람을 배우자로서 걸러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극복해서 더 좋은 에너지로 승화를 시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자랐어도 한 분께서 그러한 결핍을 내 자식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키워서 결핍이 없이 자란 분도 계실 테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생긴 일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그게 평생 상처일 텐데 그러한 분들은 무조건 배우자로서 걸러야 한다는 말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30 넘었는데도 돈을 못 모은 사람은 걸러라. 이거는 좀 신중해야 할 게,
나이가 30 넘었는데도 돈을 못 모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생활 패턴을 한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성향 자체가 좀 허영심이 있어서 과소비를 좋아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차를 충동 구매해서 할부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건지, 뭐 아니면 일찍부터 부동산에 눈이 띄어서 어디에 투자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 돈을 못 모으는 건지, 아니면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 돈 쓰느라 돈을 못 모으는 건지, 그런 걸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나이가 30 몇인데 2천밖에 못 모았네, 걸러야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과소비하느라 돈을 못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성실하고 직장 탄탄하고 능력이 있다면은 결혼하고 나서 또 얼마든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배우자 될 사람의 부모님께서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께서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면요, 이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결혼이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정신승리일 뿐이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다 자신감이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지만,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현실에서 한번 쪼들려 보세요. 이 배우자의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 진짜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능력이 좋아서 충분히 커버하는 거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쪼들리면서 살거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는 각자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현재 집이 있고 매달 소소한 용돈만 드려야 한다면 괜찮아요. 또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용돈에 대해서 고맙다 표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가 드리는 생활비가 아니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시고 전혀 먹고 살 길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동생들을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게 당연시되는 그런 집안이라면요, 전 정말로 말리고 싶어요.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나친 말인지.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은 나, 배우자, 내 애들 챙기는 것도 등골 빠져요. 그런데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배우자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한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또 그리고 마지막,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배우자로서 걸러야 한다. 이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평소에 술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고 사람 좋아했던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다녀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긴 했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애한테 푹 빠져서 정말 가정적으로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여자분이 술 너무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면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와이프는 연애할 때 보니까 술도 너무 좋아하고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완전 극외향인인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조금 걱정이 있긴 했지만, 근데 막상 또 결혼해서 애들 생기니까 술도 별로 안 마시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친구는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네 부부와 애들을 집으로 부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집으로 놀러 가든가 아니면 같이 펜션 잡아서 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로서 걸러야 한다, 그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평상시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술을 마시는 스타일인지 술이 사람을 마시는 스타일인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평상시에 얼마나 절제력이 있고 가정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더라도 만취할 때까지는 알아서 안 마시고 다음날에 회사 가야 한다면 적당히 마시다가 일찍 집에 간다든지,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들이 아닌 적당히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혼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한마디, 다 사람 나름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자. 끝.